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6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네, 약세 조정을 받았고 기술주 중심으로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 대한 약간 좀 우려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슬슬 이제 좀 조정권에 들어온 약간 좀 미국장도 좀 조정을 받는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니 또 하락론자들이 또 득세하고 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신박사의 가장 중요한 조언은 지금은 하락론자를 무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주장이 되고 대중적으로 전염됐었던 작년 하반기 결국은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저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매일마다 이제 마감 복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대중 투자자와 다른 시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결국은 소수자 또 메이저의 어떤 수급의 흐름에 같이 따라가는 전략들을 세워야.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최적이었던 구간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언론에 호도되지 않으셔야 되고, 또 무당같이 예언가 같은 사람들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 어디까지 막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온다, 뭐 나스닥이 어디까지 빠질 것이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질 것이다, 이런 어떤 주장을 펼치면서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 과거 통계적인 걸 가져와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때처럼 될 것이다고 주장하는 많은 하락론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마다 마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그런 거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대중투자이고 메이저 세력들은 계속 쓸어담고 있었다. 물량을 저가 수급을 계속 하고 있었다. 저가 매수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현혹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이제 저의 어떤 의견과 또 분석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도 미국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유망한 주식들, 특히나 작년 말에 2차전지 주식들을 샀으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굉장히 지금 풍성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주식들은 지금 많이 좀 바닥권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주식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내는 시기는 도래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드려왔고, 그 주장, 즉 그 의견에 대한 논리 그리고 원리는 제가 이론적 설명들, 매일 복귀하면서 말씀드린 설명들, 메이저 수급을 계속 체크하는 거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흔들림이 없고 확신을 가진다기보다는 결국은 큰 물결에 같이 순응하는 그런 순응자일 뿐입니다. 시장에 겸손하고 또 어떤 부분, 어떤 종목 확신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어떤 원리에 기반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주 정리 그리고 미국장 마감 다음 주에 대한 생각들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정리해보죠. 나스닥이 1.6%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이제 흔들릴 수도 있는 이거 여기서 좀 장기 평선 저항을 받고 좀 떨어지는 추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우지수, S&P 지수 한 1% 정도 빠지면서 하락 조정을 받는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최근에 이제 금리 부분이 좀 올라온 부분도 좀 부담을 줬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또 종목별 흐름을 보면요. 해외 주식의 종목별 흐름을 보면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가 2% 내외 정도의 어떤 조정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크게 급등 이후 1.6% 조정 정도. ASML 홀딩스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올라왔죠. 조정을 좀 받았고요. 어도비가 7% 정도 빠지는 흐름을 보였네요. 그래서 미국장이 이제 기술주 중심의 조정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 나올 위치에서 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크게
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요. 예, 뭐 금요일날 마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장기 평선 부근에서 이제 매물을 흡수하는 형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결국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이게 이제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큰 수급은요 가격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뉴스 보고 뭐 기사 보고 뭐 증권사 리포트 보고 막 매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개미 투자자 말고 큰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이평선까지 가면서, 장기 평선에는 당연히 물려있는 개미들이 득실득실하겠죠. 그런 개미들의 물량을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소화를 하고 있는 여기 영역까지 왔다는 거는 어찌됐든 큰 손이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 자금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바닥 지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락론자들의 어떤 논리는 지금부터는 메이저의 어떤 행동하고는 배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지표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과거에 이런 프로세스 때문에 이렇게 빠질 것이다 이런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들으면 투자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기회를 다 날리게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참 다름없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이제 고점 부근에서 공중파에 주식 막 영웅이 된 사람들, 소위 이제 막 유튜브 스타들,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공중파에 출연하고 엄청난 책들을 내고, 그런 어떤 시기에 가장 뭐 저도 가장 많은 제안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을 저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론자의 뭔가 발언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꼭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언론에서 또 불러주고 또 시청률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많이 노출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노출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 흐름을 좀 보이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고,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오고 있는 형태가 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건요 아주 유기적인 어떤 그런 그 자산이죠. 어디까지 갈 것입니다 목표 주가 뭐 제시하고 뭐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저는 목표 주가를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는 시장이 만들고 메이저가 만들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론으로도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측정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거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행위이고, 또 그걸 따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대중투자자임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에코프로 같은 종목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의 2차전지가 뭐 좋을 것이다, 성장에 대한 어떤 노출도 이런 것들이 퍼지면 퍼질수록 이런 구간에서는 가장 심적으로 이제 약하고 또 이제 약간 포모 현상에 기댄 어떤 투자자, 또 흥분된 투자자, 어떤 단기 투자자, 이런 어떤 레벨이 낮은 약간 좀 그런 어떤 기준점이 약간 없는 그런 투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변동성도 커질 뿐더러 이 구간이 뭐 고점을 형성한다 라는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투자자가 많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출도가 많아진다는 거는 2차전지 막 가즈아 외치는 사람들, 좋다는 사람들이 언론에, 대중들이 많이 보는 채널에, 그런 대중들이 많이 보는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의 노출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가장 끝단에서의 투자들이 몰려들 공산이 크고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런 구간에서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2차전지 업종이 우상향의 기조를 실적과 함께 내겠지만, 앞서 에코프로도 보십시오. 21년도 말에 고점, 이 이격도 벌어지면서 고점 형성하고 거의 1년 넘는 기간 동안을 조정을 보였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붕괴된 건 아니지만 조정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기업, 대표적인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원리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역시도 지금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탐욕에 젖어든 투자자가 몰려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단순히 그런 어떤 깊이 있는 분석과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의 의견이라든지 와 이거 전망이 좋대, 유튜브 트니까 우리가 뭐 증권방송 트니까 다 좋다네, 이거 엄청 좋다네, 야 아직도 뭐 전평가라네, 한국 배터리가 뭐 그냥 세계 최고라네, 이런 어떤 단편적인 사실만으로서 투자 집행하는 가장 끝단에 있는 투자자가 몰려들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조금만 떨어져도 심약해가지고 팔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가장 감정상 요동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는 결국 단기 고점을 형성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주식을 투자할 때 항상 다른 사람들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심리도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었으려면 이미 여기서 사서 갖고 있어야죠. 지금 뭐 신규로 사겠다고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하위권에 있는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위권에 있는 투자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영상에서 2차 전지 좋다 뭐 좋은 내용들, 리포트 내용들 말씀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좀 보수적인 어떤 시각도 조금씩 드러내는 이유는 신규로 매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규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에코프로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 에코프로 신규 매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제 탐욕에 젖어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메이저 이런 데서 매집한 사람들은 이제 팔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자,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차트 심리 이론에 의거해서 결국은 지금 구간은 메이저가 팔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달려드는 투자자가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도 역시나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매수 안 한 투자자가 여기서 살려고 작정한다는 거는 하위권의 투자자임을 증명하는 걸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더 간다고 야 내가 맞았어, 여기서 투자했던 내가 맞았어, 그런 투자는 언젠가는 크게 물리고 계좌가 박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 때가 있고 매수를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매수를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의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것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샀어야지, 여기서 사겠다고 달려든다면 그거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위권 투자자, 기준이 없고 이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철학이 없는 그런 투자자가 단순히 뭐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뭐 리포트를 보고 어떤 기사를 보고 야 사야 되겠다, 이거 좋다, 야 폐배터리 너무나 전망이 밝다, 뭐 이런 어떤 단편적인 사실로서 매수하는 투자가 몰려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지면 막 우수수 막 손절하거나 뒤숭숭해지는 감정상 요동치는 투자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매수를 해야 될 때,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온 종목들도 있고요. 여전히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이제 준비를 하는 투자를 해야지.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굉장히 강합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당연히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샀는데 와 여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야 내가 맞았어. 아니죠. 여기서부터 지금 끌어올리는 패턴 이런 것들은 매집을 했던 이제 매집 주체가 팔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투자는 언젠가는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매집 세력이 올려서 팔겠다고 작정하면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흔들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다 팔았으면 꺾이는 겁니다. 그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결국 그냥 안전하게 한다면
세력들이 매도하는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그냥 파는 겁니다. 이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결국 결과론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해서 기준을 삼다면 그 사람은 항상 어려운 투자를 하게 되고 심적으로 불안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결국 주식 투자의 가장 극단에서 이제 갈등하게 된 부분은 내 욕심의 크기를 어떻게 줄이느냐, 얼마나 줄이느냐가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은 사야 할 때가 있고 사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지 말아야 할 때 이거 조금 먹겠다고, 얼마나 먹겠다고, 또 그리고 확률상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지점에서 사겠다고 뛰어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랫동안 길게 누적해서 마라톤처럼 행할 수 있는 계좌를 이렇게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집행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꺾이고 하는 계좌가 투자를 하면 그 사람은 투자라는 행위가 행복의 이제 그런 길이 되긴 어렵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이거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 종목들 안 올라가고 이런 생각을 가진 투자도 많을 텐데요. 그런 거에서 너무 휩싸이지 마시고, 내가 분석한 종목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래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쪽인지, 제가 이제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이쪽으로 이제 로봇주하고 인공지능 AI 쪽에 대해서 지금은 진입할 자리가 아니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 이미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물량을 털려고 지금 왔다 갔다 시키는 변동성이 큰 지점인데, 여기서 사겠다고 이제 하는 투자는 어리석은 투자자가 되겠죠. 이게 이제 받쳐줄 때는 밑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로봇 테마 그리고 인공지능 테마는 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면 위험합니다. 반면에 그 다음 단계 투자를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하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준비하는,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미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의 업종 그리고 테마 단으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 그 다음에 어떤 그 전략으로서는 이런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HL 만두라든지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이제 지금 종목들은 다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개별 종목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산업 이 테마단의 리포트는 저희 이제 동행 위디오 리서치 팀에서 이제 발간을 했어서 커뮤니티에 공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제 유튜브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공개된 자료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봇 AI 다음은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눈앞으로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 여러 가지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내용들, 또 이제 기술적으로 결국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준비된 그런 어떤 종목들을 먼저 이제 상승시키는 흐름을 보일 텐데요. 우리가 로봇과 이제 AI 테마들을 통해서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 그래서 올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일정들 또 이벤트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체크드리면서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세력들이 또 메이저 수급들이 준비하고 있는 쪽에서 같이 준비를 해야지, 대중들에게 팔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는, 띄우고 있는 그런 쪽에서 신규로 붙으려고 하면 물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이론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즉흥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신규 상장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윤성 FNC 이런 것들 제가 스마트 리포트로 올려드렸잖아요. 눌러가지고 매집한 어떤 흔적들, 그래서 이제 상승시키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이게 윤성 FNC 사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떤 원리로 지금 올라갔고 왜 이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기준점에 의거해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게 필요할 것이고, 또 앱클론 같은 또 바이오 기업이
왜 바닥권에서 다른 어떤 바이오 기업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지에 대한 포인트, 이런 것들도 보다 더 이제 이론적인 어떤 근거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손이 나가고 자금이 여기다가 아니 진짜 괜찮은 종목인데, 코스모아 진짜 괜찮은 종목인데 여기에 100만 원, 200만 원만 투자했으면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있었다면 내 자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또 투자할 수 있었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높은 수익금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부터의 주식시장은요, 굉장히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강세장이 오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체크드리면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죠.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볼 때요, 이게 강세장의 전환을 하기까지는요,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그렇죠? 강세장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시면 2010년, 11년에 이제 강세장, 그리고 2017년, 18년에 강세장, 그리고 2020년, 21년 이렇게 강세장. 그렇죠? 최근에 이제 3번 정도 이제 강세장이 있었네요. 2000 금융위기 이후.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강세장이 바로 온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2010년도, 11년도 차화정 강세 있죠. 요때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강세장이고, 이 박스피 장세 이런 흐름이 굉장히 오랜 기간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강세장이 오기까지는 결국은 모든 어떤 업종이라든지 모든 투자자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세게 물려있는 투자들 많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본전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2차전지 업종만이 본전을 넘어선 높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업종일 수밖에 없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자체도 전체 강세 흐름이 전개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바닥을 짚는 어떤 부분들,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어떤 부문별, 종목별 흐름이지,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밀어 닥쳐야 되거든요. 시장에. 그러려면 굉장히 지금 물가라든지 금리가 급진적인 어떤 변화를 펼쳐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선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투자만이 높은 수익을 주지, 모든 어떤 바이오 종목들이 우르르 움직이는 2020년의 코로나와 같은 어떤 바이오 장세는 굉장히 오랜 기간 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밀한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철저한 분석과 또 이제 이론적 바탕을 통해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바닥점을 지났고 또 좀 하방론자들의 또 입김이 또 세지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장기 평선 부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지금 내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 번 가면서 물량이 또 메이저에게 들어가는 어떤 단계를 계속 이어나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또 매크로 단의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추세 전환과 상당한 또 상승의 흐름을 낼 거라고 봅니다. 미국장 마감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을 보면요, 미국 증시 물가 상승 압력 확대에 따른 매파 연준 우려로 하락이다. 일시적인 어떤 의견이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좀 시장을 바꿀 만한 요소가 이제 되기는 어려워졌죠. 그래서 결국은 PC 물가 지수가 예상과 달리 지난달 수치보다 상승하자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 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다. 어쨌든 필반도 좀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좀 빠졌고, 테슬라 비롯한 전기차, 2차전지 업종이 약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일시적인 조정의 이제 부분으로 작용할 거라 보는데요. 크게 개의치 않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은 지금 보시듯이 코스피 지수가 약세 흐름을 펼쳤고, 이제는 저점을 지나서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크게 위기스러운 어떤 흐름으로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는 지점이다. 좀 지수 때문에 조정받으면 좋은 종목을 저가로 담고 물량을 늘리고 하는 걸로 활용하게 된다면 아주 적절할 것이고요. 또 이제 너무 퍼포먼스가 크게 나온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통해 가지고 지수가 뭐 올라가는 게 제한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종목이 뭐 여기서 뭐 대여섯 배 터지겠습니까? 2차전지도 웬만한 종목은 뭐 금양 같은 거야 이제 작전주 같이 움직인 거고, 나머지 이제 뭔가 좀 탄탄한 종목들이 있죠. 에코프로비엔 뭐 이런 코스모황, 나노신수 이런 것들 올라도 2배 이상 이렇게 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큰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가 제한됐다는 거는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2배, 3배, 4배씩 올라가던 그런 시절과는 틀리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좀 기대 수익률에 대한 어떤 또 기대치를 좀 낮추면서 차익 실현도 하고 계속적으로 계좌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음 주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전략을 펴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지금은 하락론자들을 좀 조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에 대한 후기하고 또 제 커리큘럼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구름을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모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터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실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